교육 시스템이 어디가 망가졌냐면 사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여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어제도 중2병 걸린 아이의 부모와 전화 상담을 좀 하다가 제가 내가 왜 또 이러고 있나라고 제가 자책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2 아이가 부모랑 전혀 대화를 안 해요. 근데 부모는 아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평생을 이쪽에 천착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저 가족교육이라는 주제 하나만 갖고도 오랫동안 거의 매주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글들을 신문에 쓰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3부를 못 들어요. 아예 알았고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알았으면 그 문제가 안 생겼죠. 그죠?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딱 들어보면 바로 원인을 알아요. 원인의 99.9%는 부모님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생긴 것이 아이가 어렸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불과 어린아이들인데도 10몇 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대화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 아이를 결정하는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못 바꾸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랑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상담이 들어와서 상담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한테 자꾸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부모님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교장 선생님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절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귀 기울여 드려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교장 선생님 말은요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돈이 최고예요. 이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제가 막 가슴에서 제가 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상황을 보면 눈물이 막 절로 흘러요.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저를 계속해서 그래 너는 돈이 최고구나. 네. 그런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 아닌데 얘가 다 알아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정도라도 되면 최소한의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답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계속 이 초등학교 5학년이 가르쳐요. 그런데 요즘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온전히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바로 이 부모님을 그렇게 키운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하고는 얘가 대화를 할까요? 절대 대화를 하고 못해요. 감히 제가 우리 학교를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가지고 결국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은 어떤 소리들을 하냐면 우리 학교 애들은 전부 전국에서 천재만 골라 뽑았기 때문에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손전도 안 하는 학교가 어떻게 천재를 골라 뽑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대화를 하시고 생활을 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면 우리 지금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연수를 이게 이머전 프로그램을
끝내고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직 나이가. 이해를 하신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도 들어가기 힘들죠? 그런데 그 정도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히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그것이 이상하고 보면 늘 왜들 저러고 살까 그게 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예가 아닙니다. 어려운 예가 아닌데 왜 안 들리냐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정도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 뭔가의 대안을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그 진정한 욕구 정도는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학교가 막 텔레비전 어디 가서 막 우리 잘한다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온 분 정도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밖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올바른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 특히 오신 어른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들이 상담을 하면 저를 가르칩니다. 교장 선생님 말이 옳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미 중학교 정도 되면 교장 선생님 말들이 다 옳은데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그대로 입에 배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꼭 이 말까지 덧붙이면 제가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 이제 제가 가슴이 너무 이제 메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제가 잠깐을 보여드릴 텐데 A라는 가정하고 B가 있는데 이제 A가 제 가정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B는 일반적인 거의 모든 한국의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상담해보고 수도 없이 사람들 만나보고 사회적으로 꽤 괜찮고 심지어는 EBS에 나와서 그 가정교육 상담해주는 모 교수님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도 얘기해봤어요. 자, 아이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켜야 할까요? 놀게 두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 전문가들 만나서 물어보면 다 놀게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문가 역시도 자기 자식을 학원에 보내요. 제가 이런 분들 보면 웃겨가지고 모 교수님 왜 당신 텔레비전 나와서 자식 애들 놀게 하라고 가만 놔두라 그래놓고 왜 당신 자식을 학원 보내? 그랬더니 글쎄요 황교장 선생님 그게 현실하고 이상은 늘 다르네요. 바로 그 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 개 때문에. 현실은 놀게 하는 게 좋은데 이상은 다 교육학적으로 보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놀게 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놀게 하면 다른 애들보다 점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죠. 그러면 좋은 데 취직 못 가죠.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런데 그 현실을 그걸 갖다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이 B 집안 봅시다. 얘가 가르치고 공부했더니 점수가 올라갔고 등수가 올라갔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데도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만 따져도 나중에 여러분 어른들 나이 들어서 보면 학교 다닐 때 점수 좋고 등수 좋았던 애가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어린애들 어렸을 때부터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예를 자주 드냐면, 피아노를 내가 점수 잘 받고 등수 올라간다고 친애하고, 아우 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예뻐 듣기 좋아해서 친애하고, 얘가 더 잘 쳐요. 피아노로 얘가 더 법니다. 분명히 피아노로 돈 더 벌어요.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키웠나? 놀고 싶은 대로 놀게 합니다. 놀고 싶은 대로. 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논다와 가르치고 공부한다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놀게 놔두는 게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자 제가 자식이 둘입니다. 둘 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다니고 있고, 큰애는 지금 그저께 귀국을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우리 학교에 와서 또 이 아이들 만날 건데, 며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극지연구소, 부산대학교 이런 데서 전부 세미나 잡아가지고 빨리 와서 강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정 때문에 바쁩니다. 기후 물리학에서 이미 세계적인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얘가 스포츠로는 철인 3종 경기 대표 선수고, 캐나다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여자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걔는 놀았을까요? 공부했을까요? 축구 선수로는 프로 축구 선수예요. 철인 3종 경기예요. 저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저도 꽤 잘하는, 이제는 뭐 속도는 못 내지만. 그럼 걔는 뭘 했을까요? 얘는. 자 보세요. 얘 어떻게 키웠나 보세요. 아빠 놀고 싶어. 어디 갈까? 에버랜드 가요. 에버랜드 가요. 가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낄낄이 돼요. 얘네들도 낄낄대고, 얘네도 낄낄대고, 저도 낄낄대요. 그런데 얘는 커도 계속 낄낄대고, 얘는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이제는 고통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점수 체크 받아야 되고, 학교 가서 꼭 졸업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얘는 계속해서 공부 1등, 운동 1등 계속 자라납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요 부모 먼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아무리 해봤자 얘는 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막 이제 갔다가 얘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만 돼도, 엄마 본축이 뭐야? 본축이야. 영어로 뭐야? 너 학원 가서 너 그런 거 물어보라고 학원 보냈는데 왜 엄마한테 물어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까지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질문을 합니다. 5학년은 어떠한 것을 깨닫느냐면, 질문하면 혼나는구나, 야단맞는구나,
집에서는 질문하면 엄마가 곤란해지는구나, 아빠가 곤란해지는구나를 깨닫는답니다. 6학년 되면 질문을 안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중학교 1학년 되면 질문을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자, 제가 강연을 다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한테 마음 놓고 질문해도 좋아. 네가 알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질문해. 아무거나 질문해. 절대 질문을 안 해. 그러면 얘가 너 왜 질문해도 된다는데 안 하니?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셔요? 질문을 하려고 노력해도 머리에 질문이 안 떠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 이상 돼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질문하면 자꾸 바보스러운 대접을 받습니다. 바보스러운 대접 받습니다. 애들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해도 우연히 질문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약간 비논리적이거나 선생님이 야, 너 뭐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전부 애들이 어때요? 으아! 웃어요. 질문을 안 하는 괴물들이 되었는데 질문을 하는 정상적인 아이를 비웃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놀라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멍청해지라라는 말하고 같은 걸로 알아요. 막 뛰어놀면 아이는 절대적으로 뛰어놀게 놔두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막 뛰다가 엄마, 응, 이거 무슨 풀이야? 그때 대답할 수 없거나 대답할 실력이 안 되면 엄마도 몰랐네? 같이 알아보자. 아이를 통해서 엄마도 그 풀 이름을 알게 되는 기가 막힌 기회를 내가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그 시간을 메꿉니다. 반대 봅니다. 풀? 그거 잡초야? 여러분 그게 잡초야. 애가 풀 이름으로 써요? 잡초인지 관상수인지 물었어요. 풀 이름 물었죠? 근데 대답이 뭐예요? 잡초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회피예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아하, 이것이 우리 엄마를 곤란하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이 태도들. 이게 유치원 때 이 정도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면요 대화 자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대화인가 한번 보세요. 엄마가 너 오늘 시험 봤지? 네. 뭐뭐 봤니? 영어 봤어요. 몇 점 나왔어? 70점이요. 100점이요? 그러면 잘했어. 50점이요? 그러면 너는 왜 그 돈을 들여서 컴퓨터 사달, 너 컴퓨터 사주면 공부한다 그랬지. 이렇게 가요. 자, 이거는 대화예요?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왜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대화가 아니에요? 뭐를 100점 맞았는지 50점 맞았는지 아직 확인 안 했잖아요. 뭐를 50점 맞았는지 50점이 맞으면 화가 나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50점을 맞았는지 확인 안 했잖아요. 확인하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엄마 3번 내가 문제 풀었는데 이거 봐. 그거 왜 엄마한테 보여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아버지 학교 이런 데를 여러분이 좋은 부모 되는 거 이렇게 가서 보면요 한국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깨달으면서 들어요. 뭐라고? 첫 번째, 사랑한다고 하루에 5번 말하라. 두 번째, 하루에 3번씩 껴안아주라. 뭐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내가 이래서 내가 우리 애랑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깨닫고 집에 왔는데 하루에 사랑한다고 5번씩 얘기를 하는데 자꾸 뻘쭘해져요. 애도 사랑해. 아빠 왜 이래? 3번씩 껴안아줘요.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씩 대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아라, 가르치고 공부하라, 대화하라는 이 말은 꼭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방적 명령이지. 공부하란다고 공부되는 애가 있으면 이 세상에 무슨 걱정입니까? 너 부자 되거라? 그럼 되는 거고. 우리나라 1월 1일 날 되면 대중 가수들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노래하면 박수 막 치고 가면 왜 부자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그 가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 가수는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러고 끝나서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부모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지.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여러분, 태진아 같은 가수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너는 왜 부자 안 돼? 너 1월 1일날 내가 부자 되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화해?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대화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것 이외에는 자기도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대화로. 그러니까는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대화는 안 하고, 자, 30분간 대화를 하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한데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자기도 자기 아버지만 대화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 애를 붙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30분씩 대화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너 많았을 때 막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 줄 알아. 막 그랬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아빠를 갖다가 하루에 2번씩 했어. 그래도 아빠한테 효도 다 했는데 너는 뭐니? 그러면 애가 어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계속 하지를 않아요. 일주일 정도 가면 아주 인내심이 강한 아빠입니다. 보통 2번에서 3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봐봐, 아빠는 좋은 아빠 되는 학교에 가서 배워와서 너랑 대화를 하려고 배운 대로 하는데 너는 왜 대화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학부모님들도 젊었을 때가 되면 그런 대화 자기 부모하고 안 했어요. 여러분, 대화라 그러는 거는요, 자, 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엄마랑 놀라고 그래요. 근데 4살, 5살, 6살 되면 어때요? 5살, 6살, 7살 되면 옆집에 친구들 생기죠. 유치원 동기. 그죠? 얘네들하고 하는데 어느 나이가 7살, 6살 이때쯤 되는데 대부분 요 이전에는 게임을 해도 누구랑 하려고 그래요? 엄마랑 하려고 그래요. 윷놀이 하면 누구랑 하려고 그래요? 엄마랑 하려고 그러고 아빠랑 하려고 그래요. 달리기 하면 누구랑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랑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약 7살 정도에서 8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기 꽂아놓고 텔레비전 모니터에 게임을 하는데 얘가 자꾸 옆집 애하고 해요. 엄마가 같이 하려고 해도 별로 반응 안 보이고 아빠가 같이 해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고 자꾸 옆집 아이랑 하려고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때 이 아이는 게임을 왜 해요? 이기려고 해요. 어린애인데 이게 첫 번째 아주 간단한 감수성이란 말이에요. 자, 왜 엄마랑 윷놀이해요? 이유 뭐예요?
엄마는 꼭 져줘요. 여러분 4살짜리요. 우리 애도 4살, 3살 때 얼마나 요거 가지고 귀찮았는지 몰라요. 아빠, 응, 나하고 달리기 시합하자. 제가 100m를 12초에 뛰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3살짜리하고 달리기 시합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러면서 맞춰 뛰잖아요. 아예 뒤에 떨어지면 얘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춰고 하면서 결승전 다 가서 어떻게 돼요? 그때 2, 3m 뒤쳐지죠. 그러면 얘가 가서 이겼다, 아빠 내가 이겼어, 아빠 나한테 졌지 막 그래요. 그러면 어우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빠른 이래? 그러니까 이기려고 해. 근데 여러분 요때 되면 왜 옆집 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때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체를 즐겨야 돼. 그런데 엄마랑 하면 어때요? 져줘. 아빠랑 하면 어때요? 져줘. 개인 자체에 몰입할 수가 없다. 근데 옆집 애랑 하면 어때요? 이기려고 난리를 쳐. 개인에 그대로 몰입된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 상담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너네 게임을 왜 지금 처음에 들어오는 애들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가서 이제 게임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 게임을 왜 하니? 이기려고 하니? 지려고 하니? 그러면 애들 다 당연히 지려고 하는 게임을 누가 해요? 다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게임을 하나 만들어줄게. 너는 총에 맞으면 목숨이 오히려 불어나. 아무렇게나 쏴도 다 이겨. 근데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니까 무조건 네가 이기기 게임 해줄게. 할래 안 할래? 그러면 당연히 안 한대. 게임을 왜 해요? 이기려고 한대. 근데 무조건 네가 이기게 해줄게. 안 한대. 그러니까요 게임을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 자체를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한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대화의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화의 안으로 들어가면 벼랑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자, 저는 우리 아이랑 이렇게 놀죠. 자, 에버랜드 가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주 관람차 이렇게 돌아가잖아. 아빠 저거 탈래. 오, 페리스 휠 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름이 페리스 휠입니다. 페리스 휠. 이게 페리라는 프랑스 사람이 저걸 도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페리스 휠을 좋아하는구나. 얘가 자기가 그저 뭐만 다른 거냐면 클래스만 다른 거야. 그저 클래스만 다른 거야. 아빠 저것도 타고 싶어. 페리스 휠? 응. 자, 이런 걸 대화라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빠 저거 타고 싶어. 어우 얘는 저런 것도 좋아해. 나는 어렸을 때 못 탔는데. 이렇게 여러분 10분을 이야기한 게 무슨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2병이 안 오겠어요? 한국에서. 중2 정도 되면요 이제 이걸 떠나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나랑 아무 대화가 안 되는구나를 아는 시대입니다. 아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5, 6학년이 뭐라 그랬어요? 4학년까지 질문하죠 애들. 5학년 때 질문 안 해요. 아하, 질문하면 엄마 아빠 곤란해지는구나,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구나, 이걸 경험해요. 6학년 되면 질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주변의 어른들과 아무 대화를 안 해요. 자, 요번에 이제 부정 나가옵니다. 부정돼서 집안 어른들 모였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너 그 학교 가니까 어떻게 좋냐?
네. 뭐가 좋은지 안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성적은 잘 나와? 네. 어떤 대화를 할까요? 실질적으로 대화라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다 막혔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야, 너 녀석아 공부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부모, 너 엄마 아빠한테 효도 더 잘해야지. 너네 엄마 아빠 너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런 건 여러분 대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대화가. 그거는 그대로 명령이거나 아니면 독백이거나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여러분 이 손자가 대화를 해요? 가만히 있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듣는구만. 언제 얘기를 했어요?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주 동안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빔소년 합창단 공연도 가게 될 거고 그냥 가서 보고 좋다 이런 거는요 느낌이 아니고 대화가 아니에요. 갔다 오면 빔이 뭔지 어디에 있는 건지 비엔나를 한번 왜 어떨 땐 빔이라고 어떨 땐 비엔나라고 하는지 비엔나는 소시지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가 좋았는지를 느끼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갈 거예요. 우리 공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런 대화가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런데 집에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그 빔소년 합창단 여기까지도 똑똑한 부모야. 너 뭐 공연 보고 왔다며? 이게 정상적인 한국의 대화예요. 네. 좋았니? 네. 뭐가 좋아? 그런 대화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 대화는 전혀 그 대화예요. 뭐가 좋아? 거기까지만 가도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어른들이에요. 뭐가 좋아?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해요. 되게 좋았어요. 걔네 노래 되게 잘해요. 이거는 아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대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려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정상적인 어휘를 써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단어의 개수. 근데 사랑, 추억, 괴로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사랑 그러면 그거를 그거는 어떤 뜻이지? 괴로움 그러면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아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고이, 소년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 미분 이것도 하나의 단어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요. 뭐 디브리그리 도함수 그러면 하나의 단어. 디브리 근데 우리나라 보케블러리예요. 디브리그리 도함수, 디브리그리 도함수 이렇게 외워. 도함수는 뭐야? 라고 하면 하여간 미국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단어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가 아주 적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유 오늘 좀 어땠어? 거시기 했어. 기분 좋아도 거시기, 나쁘도 거시기. 너 거시기 있잖아. 야 거시기 개 있지 개. 저 건너마을 사는 개. 사람은 다 개고 물건은 다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똑바로 키우고 싶으면 이런 대화를 삼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괜찮은 집안에서 하는 것들이 그 안방 아랫목에 있는 엄마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파리채 가져와 라고 해야 되는데 야 그 안에 거기 있잖아 그거 엄마 뭐 이게 한국에서 누누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거 얘는 애를 타네.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에서 부부 싸움 다 요걸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안 해요. 부부간에도. 참 희한하죠. 요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이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아이랑 통화를 하거나 하면 엄마 오늘 뭐 배웠어? 아니면 뭐 해봤어? 오늘 빈소년 합창단 받았어요. 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모르면 그래. 엄마는 소년 합창단이라는 것은 보이스 콰이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걔네가 어떤 노래를 어떻게 해서 왜 유명한지는 잘 몰라.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 근데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른 거 하면 좀 딱. 그래 네가 얘기해봐. 뭐 민소년 합창단? 아우 그 얘기해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저걸 내지라면서 어우 그래? 어우 그렇구나 다 했는데 엄마 내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억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가지고 자꾸 그 방법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 모든 걸 없애야 돼요. 그 모든 걸.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학교 오면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눈 쳐다보는 거예요. 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쳐다보면 눈을 딱 돌려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도 딴 데 쳐다보니까 괜찮은데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교육이 여러분들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내용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여러분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가벼운 이야기조차 다 거짓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상황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해. 제가 논술 쓰거나 이럴 때 그 카페에 앉았으면 옆에서 앉아있는 분들 전화 받으면 엄마 어디야? 친구 집이야. 이 정도 거짓말은 그냥 단언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갈등.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것도 거짓말을 해야 마음이 편한데 어떡하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것부터 내 자식과는 없애야 돼.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하는 사건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꾸 거기서 딴 거 이야기하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3주 동안 이제 많은 걸 아이들이 경험하고 갈 거예요. 경험하고 갔을 때 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느닷없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거를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듣고 가서도 여기 엄마가 잘 들었어.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이 더 일어나는 집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별 무슨 소리 다 하네. 대화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와서 그 교장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옳더라. 여보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 걔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냥 부부간에 또 다시 그러면 부부와 아이들 간에도 아이들 스스로도 계속 아이들끼리 만나도 그런 걸 얘기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몰라도 좋은데 정말로 우리가 졸업식을 하면 졸업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데 가면 졸업식 하면은 4시간, 5시간씩 하죠. 애 하나하나 불러고 졸업장 따로 다 줘요. 그 긴 졸업식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 불과 40분, 50분 졸업식 하는데
선생님, 단상에 올라온 교장 선생님대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얘기들을 하죠. 날씨가 좋은 추운 이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도 아는 얘기들이 아이들끼리 계속 떠들어,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과 계속 사진 찍고 그래요. 각자 자기 자식. 그러니까 졸업식이라는 것으로 모여서 각자 자기의 행동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없다고요. 이것을 되살릴 수만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라는 것도 모든 문제점, 가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교육의 문제점까지도 참으로 쉽게 풀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큰애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지금 이제 내년에 박사 받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별로 나이가 들어서 별로 안 물어보는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통화 한번 하면 2시간 이상씩 통화했습니다. 아빠 데카르트 공간하고 유클리드 공간이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인터넷 뒤져도 헷갈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죠? 너 왜 그런 걸 아빠한테 묻니? 이렇게 되거나, 네가 얘기해봐. 딴짓하면서 듣고 있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다. 그러면 2시간이라는 대화는 그대로 갑니다. 얼마나 대화라는 게 호흡맹랑하냐면 내 자식하고 여름이라고 지원한 데 가고 그들에서 책 읽잖아요. 그러면 아빠하고 자식하고 대화 하나 안 나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식은 아빠랑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기억을 갖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가지고 야야야야야 여기 오니까 좋지, 그지? 야 너 저거 잡아봐. 이런 대화를 계속 입을 달고 살았는데도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나는 대화가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진정한 거고 내용 있는 거고 의미 있는 거예요. 수학을 왜 해요? 그만큼 내가 머리 좋아지려고 시험 좀 졸려갖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순간 근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진행은 여러분 우리 학교는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이 그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해서 선생님들에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인터넷 봐도 안 되고 형들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것을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 이제 그 3P 바인더라고 해서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이 바인더를 만들 때 늘 문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바인더가 아니면 여러분 노트를 순서대로 적어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럼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 근데 노트가 여러 개야. 어디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기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해를 하려면 미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 그게 이랬던가 그때마다 메모를 하고 그게 미분이라는 것에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바인더 노트 써요. 여러분 서양에 가면 아예 바인더 노트 쓰죠? 그래서 바인더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한 것들을 갖다 싹 정리해 놓으면 바인더가 어떻게 구멍이 3개죠. 그러니까 이게 쭉 찢어가지고 분통화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강규영이라는 분께서 이런 걸 갖다가 발명을 했어요. 이 안에 바인더의 구멍이 또 그때 왜 3개 있냐면 바인더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가 쉽게 찢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구멍을 갖다가 29개, 30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꽉 붙들어 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나온 다음부터는 우리 학교에 이것을 지금 한참 적용해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요번에 참수가 끝나고 나면 이게 몇 페이지까지 차져 있느냐가 그 안에 실력입니다. 몇 페이지까지 이걸 채울 수 있는 스스로의 공부에 의해서 채워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거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은 우리 학교는 오픈스쿨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내 아이 어떻게 공부하나 아무 때나 와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수업? 그래갖고 뭐 부모님이 그런 날 따라오시고 아무 때나 우리 학교 와서 제일 답답한 분이 누구냐면 아유 그 학교에서요 우리가 그 학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요 이런 말하는 분이 제일 답답한 분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되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 나 그 수업 들어갈래요. 내 자식이 그 하는 수업 그러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학교가 조금 먼 분들은 학교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 막 여기 여름에 요 바로 요 계곡가 있잖아요. 요 계곡이 강릉에서 제일 물이 좋은 계곡입니다. 여기 계곡에 붙여가지고 방이 있는 방들은 요거 하루 저녁에 20만 원씩 하던 방입니다. 요거 우리 학교 와가지고 우리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20만 원짜리 방에 공짜로 재워드릴 테니까 와가지고 주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오랫동안 계시면 돈을 좀 받습니다. 지금부터 요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지금 대수가 충분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입생만 지금 그러면 이거 나눠줘. 인터넷을 신입생을 받는 지금 이게 22일 스케줄 전체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22일 차가 한꺼번에 올라가지를 않아가지고 방어를 한 번씩 나눠주고 한 번은 가지고 와봐. 내거 아무거나 여기 다 필요 안 돼요. 자 뜯어. 받은 사람. 그 너는 있는 여러분 서양에 가면 아이들을 구멍이 3개가 자꾸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족보라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어느 생물 일이 있어. 생물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칼라보다가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한 다음에 이 플라스틱으로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안 뜯어지게 그렇게 해갖고 팝니다. 학교 서점에 가면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이 뭐예요? 자, 단어를 어떻게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에 단어도 이제 적어 나갈 건데 어떻게 적어 나가나 보세요. 플라스틱. 그 어른들 잘 들어보세요. 단어를 어떻게 아는 게 아는 건지. 이 플라스틱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이 영어로 뭐예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러죠. 왜 성형수술이 우리 플라스틱 서저리냐?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면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플라스틱이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가소성이라는 말이에요. 가소성 우리나라 말로 있어요.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형태가 변형을 가했을 때 그 형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를 갖다 가소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로다가 우리 플라스틱 봉지를 만들었어요. 이 플라스틱 봉지 우리나라 말로 비닐봉지. 비닐봉지가 플라스틱이에요. 그것도 플라스틱이 좀 단단할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비닐봉지를 만들었어요. 비닐봉지를 만들면 그거를 다시 열을 가해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플라스틱 설저리냐면 성형수술이 이 턱을 깎았어요. 턱을 깎았어. 마음에 안 들어 원래대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턱 깎은 턱 뼈 이렇게 무대에다가 끼껴나온 거 해가지고 다시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한번 형태가 변하면 다시 돌릴 수 없이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반대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성이라는 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자 들어가는 것 중에 reduce라고 그러면 깎다라는 뜻 같지만은 원래 더한 걸 깎는 거거든. 이건 원래로 돌아온다. 또는 regain이라고 그럴까? 또는 위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이 플라스틱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반대말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소성의 플라스틱은 형태가 만들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태울 수는 있어도 원래 비닐봉지 만든 비닐의 상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플라스틱 써주는지 알겠지? 플라스틱 서티.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봤나? 미대에 조각하는 과는 무슨 과라고 그러지? 조각과 조속과? 그지? 조속과 이 소자야. 뭐냐면 조속과 소를 만드는 건 뭐냐면 나무로다가 조각을 했어. 마음에 안 들어 원래의 나무로 만들 수 있어 없어? 그거를 또 두드려서 다른 조각을 또 할 수는 있어도 원래로 할 수 없지. 조속과라는 게 뭐냐면 바로 스태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태츄를 만들고 나면 다시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조속, 소조, 전부 다 이 소자야.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그런 뜻이에요.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설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왜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서? 응? 선생님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응? 변형할 수 있다 없다 그치? 변형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서양에 가면 이 정보를 이걸 갖다 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주요 사항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멍 3개 뚫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뜯어지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구멍이 더 많으면 종이가 찢어지고 이거보다 없으면 그렇게 종이가 툭툭 그래서 또 찢어져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게 이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요거 21일 동안 뭐도 배울 거냐면 한글 쓰는 법도 배울 거고 영어 쓰는 거, 반문 쓰는 법도 배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한글을 쓰는데 이게 글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글자가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고 왜 올바로 써야 되냐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올바로 쓰는 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어 그래서 영어 한 페이지 그 다음에 한글 한 페이지 한글 한 페이지도 맨날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펀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펀치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끼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공부한 순서대로
오늘 세 가지를 공부한다 그러면 한 가지 공부 끝나면 선생님한테 와서 검사 받고 제대로 했다는 거. 한국식으로 한 거 말고 점수 올리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단어장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한국식 단어장이 아니에요. 단어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알아서 그걸 갖다가 내가 느끼고 그러면 실력이 확 자라요. 아이들. 정말로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하기만 하면. 그런데 안 하는 아이는 있어요. 왜? 집에서 너무 많이 망가져 놨어요. 그래서 못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한다는 느낌 자체가 별로 없어요.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 뭐야? 이 질문이 들어야 정상적인 아이인데 아이가 왜 그 질문을 못하냐 하면 야단받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질문이 없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되살리는 게 공부예요. 한국에서 공부 딴 거 없어요. 그거를 되살려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왜 이름이 플라스틱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름이 사진이에요? 저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아이가 하게만 만들면 그런데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학교 처음 와가지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 너 이거 궁금하지 않니? 질문을 해야 돼. 이러면 이제 한국식으로 돼가지고 이 아이가 벌써 질문을 하면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 선생님 이거는 나무는 이름이 나무인가요? 나무는 왜 식물인가요? 질문까지는 좋아. 하나도 안 돼. 그 질문을 하면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왜 식물이에요? 식물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설명하면 딴 데 보고 있어. 대답하는 사이에 선생님 이 책은 왜 책이에요? 책이 왜 책이냐 하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목에 맞겠다예요? 조금 아까 너 책이 선생님 조금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해. 그저 질문을 하면 칭찬받는다는 그 형식의 아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 그러면 애는 그때부터 막 헷갈려요. 이상하다. 질문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왜 야단치지?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효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단어장을 만들고 아이들은 거기에 빠질 거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될 거고 매일매일 악기를 해야 될 거고 악기도 음악도 성악을 해야 될 거고 또 악기 합주를 해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집중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있죠? 지금 한국에서 이 정도 누가 올해 이 악기를 하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애들 벌써 엎어지 잡고 나가 있고 그냥 엄마 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 왜 참 아이들은 잘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본래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밤에 소곤소곤 하면 자다가 깨나가고 무슨 말씀하시나 귀로 듣고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그 본질을 어른이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럼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정말 눈처럼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해결이 안 돼요. 가정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씩 해결을 하는데 꼭 부모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요번 21일 만에 아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름이 Dual Language Immersion이에요. Dual Language 두 개의 언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애가 영어로 공부를 해서 영어로는 이해를 하는데 한국말로 이해 못해.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깊이 있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해서 써먹는 거예요. 생활용어로 써먹는 애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용, 한국 사람이 영어로는 내용이 된다.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아니에요. 아이들의 수준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면 영어로는 깊이 있게 이해. 이거 벌써 뭔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데 우리 학교는 dual language 그러니까 영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이제 가로친 거는 요 저학년 아이들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기초를 배워야 되는 애들은 한글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레벨 2 이상의 아이 지금 여기 레벨 1, 2, 3로 구분해서 할 거예요. 아이들은 한자로 쓸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권 그러면 10권 중간권, 뭐 성취권, 대리권 그러면 한자로 쓸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왜 이름이 성취권인지. 충분히 이름이 성취권인데 그리고 왜 영어를 써야 정확히 뭔지 알아요. 스마트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20일 동안 이거 가지고 여러분 밖에 공부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갖고 나가면 얘가 미쳤니 왜 이 정도로 공부하니 이런 소리 들을 정도 될 건데 아이들은 더 쉽게 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는 것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글자, 한글, 음악까지 할 거예요. 집중력 높이는 프로그램도 다 할 거고 명파도 외우게 되고 하는 걸 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한번 해내나 못 해내나